자, 1번을 보았더니 두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간단히 하라 라고 한다면 무엇을 푸는 문제다? 동류항은 동류항끼리 정리해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a-b를 쓴다라면 3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을 어디서 누구를 빼겠다?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제곱을 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동류항인가요? 3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이 동류항으로서 계산이 되어지겠죠. 따라서 차례차례 구해주게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얼마? 2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xy니까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y제곱이기 때문에 플러스 2y제곱으로 정리가 된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라면 3x제곱 몇 차? 2차. y제곱 몇 차? 2차. 그렇다면 선생님들 xy 몇 차? 1차, 1차? 2차라는 거죠. 2차 항이에요. 두 변수의 곱으로서 1차와 1차에서 2차의 역할을 한다라는 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2번 문제는 다항식에 주어져 있고 그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선생님 저 열심히 전개할까요? 아니에요. 전개를 왜 해? 우리가 필요한 건 x제곱의 개수만이 궁금하니까 항을 곱해서 뭐 하겠다? x제곱이 나오는 것만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x제곱이 나오는 것은 x 곱하기 여기에서 x를 취한다라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3x를 취하겠네요. 즉 x 곱하기 마이너스 3, x니까 마이너스 3, x제곱이 나올 거고요. 이번에는 4를 취했을 때는 이쪽에서는 누굴 취해야 된다? 그렇죠. 이 x제곱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플러스 8 x제곱이 된다. 그래서 정리해줄까요? 정리해주면 5x제곱 따라서 x제곱의 개수는 5가 되네요. 자, 3번 문제에 있어서도 전개했을 때 xy 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얘는 우리 전개식 공식 외워야 된다라고 했죠? 그걸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a의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무엇을 우리가 생각을 하자? a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3차, 2차, 1차, 0차로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내려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억을 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을 전개를 해볼게요. x 플러스 2y의 세제곱은요. x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a의 역할을 하는 놈이 x예요. 그 다음에 b의 역할을 하는 놈이 2y니까 x제곱 곱하기 2y 플러스 3 곱하기 x 곱하기 2y 전체의 제곱 감사합니다. 그리고 2y의 세제곱이 된다. 정리해줄까요? x 세제곱 우리 개수가 궁금한 거니까 얘 전개해주면 6x제곱 y 플러스 얘는요. 3 곱하기 4니까 12xy 제곱 플러스 8y 세제곱이 되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y 제곱의 개수는 얼마? 12라는 값으로 도달하겠네요. 4번 문제는 앞서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버전? 마이너스 버전을 생각하자라는 거지. 그러면 a-b의 세제곱을 전개를 해볼게요. 얘를 전개하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이다. 그리고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다. 맞나요? 아니잖아. 어디 가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어야지. 어떻게 기억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마이너스 b가 몇 번 곱해요? 한 번 곱하니까 마이너스 나오고요. 마이너스 b를 몇 번 곱해요? 두 번 곱하니까 플러스가 나오고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b를 몇 번 곱해요? 세 번 곱하니까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즉 a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다? 여기에서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다 라는 거예요. 해에서 식의 변형을 통해서 어떻게 변형을 할 수 있냐면 a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넘겨주는 거죠.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할까요? 플러스
A-B로 냈나? 선생님 갑자기 이게 왜 나왔나요? 이 부분을 전개를 해주면 이쪽으로 이항을 해줄게요. 이쪽으로 이항을 해주면 플러스 3A 제곱 B 마이너스 3AB 제곱이 되겠고 3AB로 묶어주게 되면 A 마이너스 B로서 인수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겠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고요? 주어진 게 A-B가 2라는 값이고 A와 B를 곱한 게 3분의 1이기 때문에 각각 대입시켜주기 위해서 해서 A-B는 2의 세제곱이 되겠고요. 3 곱하기 AB가 3분의 1이고 다시 A-B가 2가 되어서 각각 대입하면 8 더하기 2 얼마? 10이라는 값으로 도달하게 되겠네요. 자,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5번 문제는 과정이 주어져 있네요. 화소가 좀 떨어지는데. 자, 뭐예요? 이거는 다항식의 나누기 과정의 기본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고, 물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문제로서 너무나 많이 나오지만 나머지 정리의 적용을 도저히 못하겠다, 생각이 안 난다, 긴장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좀 속된 말로 노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노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직접 나누는 거예요. 직접 나눠서 몫을 구하고 나머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냐, 가장 기초적인 학습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이 마스터가 되어야 할 거예요. 해서 3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을 누구로 나누겠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차례차례 다 할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A 값과 B 값이 궁금한 거잖아. 그럼 여러분이 이 나누기 방법을 안다라면 이 A 값은 어디에서 나온다? 얘 곱하기 AX가 요 값이 나왔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쵸? 즉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와 ax로 곱했을 때 3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가 나온다라는 것! a가 얼마다? 3이다. 그쵸? 자, 그 다음에는요, 쭉쭉쭉 나갔을 때 요 값이 나오는 거, 요 값에서, 요 식에서 요 식을 뺀 거죠. 빼주자라는 거야. 빼줬더니 x제곱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다. 따라서 7 마이너스 2가 b가 나온다. b 얼마? 5가 나온다. 간단하게 따라서 a 플러스 b 얼마? 8로서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나누기를 하라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실제 기출에서는. 그러면 실제 수능 기출이든 학평 기출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면 나머지 정리나 인수 정리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인데 생각이 안 나면 직접 나눠보긴 해야 되잖아. 직접 나누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를 풀 수 있겠죠. 6번은 제가 별표를 치라고 한 이유는 6번 문제를 두 가지 풀이로 이야기를 할 건데 물론 답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것도 뭐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 풀이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할 게 여러분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고등학교 문제에서의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요렇게도 접근할 수 있구나, 요렇게도 접근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첫 번째로 보도록 할게요. 문제 등식이 주어져 있고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오케이, 등호가 언제나 성립한다. 항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a값과 b값과 c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풀이가 세 가지나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 싹 다 정리하고 얘 싹 다 정리해서 좌변과 우변의 개수 비교를 통해서 a값과 b값과 c값을 구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게 첫 번째 말 그대로 노가다의 방법이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그 방법 말고 다르게 접근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좌변도 다시 본다면 인수가 아니라 x-2라는 항을 가지고 있고 우변도 x-2라는 항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얘가 주어지는 힌트에 보자라면 우린 좌변과 우변을 비교할 건데 x-2라는 것을 싹 다 정리해주면 x의 항을 가지고 있는 항과 상수항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
우변을 보게 되면 x라는 항이 가지고 있지만 x-2라는 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x-2라는 항을 갖게끔 얘를 변형시켜주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 우변 같은 경우는 우변을 정리를 해줄게요. 우변은 원래 주어진 건 ax x-2 플러스 b의 x-2고 자 c의 x를 x-2라는 항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cx와 마이너스 2c가 필요한 거죠. 마이너스 2c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이너스 2c를 해줬으면 등호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2c를 또 해줘야겠죠. 괜찮을까요? 오케이. 따라서 여기 부분이 c 곱하기 x-2라는 인수로 x-2라는 항의 표현으로서 가지고 오겠네요. 따라서 얘도 x-2를 갖고 있고 얘도 x-2를 가지고 있고 얘도 x-2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x-2로 묶어줄 수 있겠구나. 묶어주게 되면요. 여기서는 ax, 여기서는 플러스 b, 여기서도 플러스 c가 되겠고 주의할 거 얘 아직 남았어요. 플러스 이 c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좌변과 비교를 해주게 되면 누가 x-2라는 게 여기 있으니까 아하 이 x 플러스 3이라는 항과 ax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항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랑요? 플러스 8과 플러스 2c가 같아야지 항등식이 성립을 하겠구나 해서 우리는 이 c라는 값이 얼마다? 8이 되어서 c가 4라는 값이 나오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a가 얼마? 2가 나오게 되겠고요. b 플러스 c가 3이 나오는데 c가 4라고 했기 때문에 b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해서 a 값과 b 값과 c 값을 각각 구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여러분이 간단하게 구해서 5 값이 나오겠죠. 괜찮나요? 지금 설명했던 풀이 방법은 x-2라는 것으로 묶어서 x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항은 x-2 곱하기 머시기 형태로 바꿔주고 싶다라는 것을 우변을 정리를 해준 방법이고요. 그래서 상수는 상수끼리, 변수가는 변수끼리 비교를 한 방법이에요. 그쵸? 그러면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얘는 x-2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x 대신에 좌변과 우변을 동시에 2를 대입을 할게요. 어떠한 x 값에 있어서도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게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 값을 2를 대입해도 좌변과 우변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좌변은 얼마가 나오나요? 좌변은 2 곱하기 2 플러스 3 2 마이너스 2 0이 되네. 왜 x는 1을 넣었다고? 얘 0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좌변은 8이 나오고요. 우변도 0, 0 얼마? 2c가 나온다라는 거. 욕한 거 아니고요. 따라서 c 얼마? 4가 나오겠네요. 뭔가 좀 더 간단하게 풀리네요. c는 4가 나왔어요. 그러면 x는 2를 왜 대입했다고? 갑자기 x는 뜬금없이 2를 왜 대입했다고요? 그렇죠. x-2라는 항을 없애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번에는 x 대신에 무엇을 넣어주면? 보이실까요? 그렇지. 0을 넣어주면. x 대신에 0을 넣어주게 되면 어디 항이 없어져요? 얘 항 없어지고 요 항이 없어지네. 그쵸? 그래서 x 대신에 0을 넣어주게 되면 좌변은 0을 넣었으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8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6 플러스 8이 좌변이 되겠고요. 우변은요. 얘 없어졌고 여기에 넣어주면 마이너스 2b가 되겠네요. 따라서 b값 바로 나오네요.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그쵸? 선생님 a값과 b값을 구했는데 이제는 b값과 c값을 구했는데 이제 a값은 어떻게 구하나요? a값은 자, 여기 잠깐 여기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A값은 최고창. AX 제곱이 최고창인 거죠. 그럼 여기 최고창은
2x제곱 해서 a 값은 무엇으로 비교를 하겠다? 최고차항으로 비교를 하겠다. 그래서 최고차항을 비교를 해주게 되면 2x제곱이 좌변의 최고차항이고 우변의 최고차항은 ax제곱이 되어서 a 값 얼마? 2가 나온다. 그죠? 자, 선생님들 첫 번째 풀이와 두 번째 풀이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 수를 대입해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지, 왜 항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지, 이것이 정말 자주 등장을 하는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와 관련된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나머지 정리를 배울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 두 가지 풀이 방법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x에 대한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x-1로 나눈 나머지가 7이다. 그러면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선생님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나머지 정리를 쓰자라는 거고, 요 다항식을 f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fx는 3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요거 오타예요. 플러스 a가 나온다는 a라고 놓을 텐데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7이다라는 것은 이 fx를 x-1로 나눴을 때 몫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 7이 나온다는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 요 뜻은 방금 설명했던 무언 x 대신 얼마를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f1 값은 얼마? 얘가 날아가 버리니까 7이 된다라는 거죠. f1은 어딘데 여기다가 x 대신에 1을 넣은 거니까 1 플러스 3 플러스 a가 7이 나온다. 따라서 a 값 얼마? 3이 나온다라는 거죠. 나머지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선생님 저 아는데 바로 대입하는 거 아는데 이거 왜 다시 쓰셨어요? 요거 쓰는 습관 길러두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와 관련돼서 문제가 좀 복잡하게 나올 때 요거 쓰는 습관에 의해서 여러분이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요거 쓰는 습관, 지금이야 문제를 빨리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개념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쓰는 습관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같이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 문제를 봤던 이번에는 나누어 떨어진다. 한번 다시 써볼까요?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a라고 놓는다라면 이 fx를 누구로 나누었을 때 x-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쓰면 나머지가 얼마다?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0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 대신에 x 대신에 1을 넣어주게 되면 무슨 뜻이다? 0이라는 값이 나온다. 나머지 정리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시 f1은 얼마냐? 0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x 대신에 그 식에 더하면 1 마이너스 10 플러스 a가 0이 나온다. 해서 a 얼마? 10이라는 값으로 7번과 8번 문제는 같은 문제로 풀이가 되겠네요. 자, 9번 문제는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일 때 네모칸에 알맞은 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을 해야지 누구 값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A 값과 B 값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가 요 누구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4의 약수로 이야기를 하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4의 약수 개념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양의 약수, 음의 약수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걸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실제로는 약수 개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분모와 분자의 개념에서 들어가서 아예 유리수로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수 개념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후보 찾는 연습에 있어서는 약수부터 취하자. 그러면 4의 약수 중에는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우선적으로 요 A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얼마가 들어가나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2와 2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가 되어야 되니? A 곱하기 2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따라서 A 얼마? 뭐야 이거? A가 1로 바로 나오는 문제였네요. 바로 1로 나와요. 그러면
얘 뭐한다? 더해준다. 얼마?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다시 곱하는데 이미 1로 찾아냈기 때문에 1 곱해줄게요. 1 곱하기 2가 되겠고요. 또다시 3과 2를 더해주면 되고요. 1 곱하기 5 해서 4와 5를 더해준 게 얼마? B가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은 1, B 값은 9가 되겠다. 여러분 조립제법은 정말 자주 이용이 되는 거니까 눈 감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숙달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10번 문제 우리 아까 했던 거네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7을 정리해주자.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x 마이너스 3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의 인수로서 정리가 되겠고, 따라서 그 인수분해에 계수 비교를 해주면 되겠다. A값 얼마? 3이 나오고요. B값 얼마? 9가 나오게 되네요. 해서 더하는 거구나. A 더하기 B는 12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항식이 우리 끊어읽기 하자라고 했지. 수학도 끊어읽기입니다. 다항식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이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들을 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주어진 걸 봤더니 뭐 해주고 싶다? x제곱 플러스 1을 치환을 해주고 싶다. x제곱 플러스 1을 무엇이라 치환을 할까요? 저는 t라고 치환을 할게요. 치환을 하면 좀 더 여러분이 익숙한 형태로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치환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준식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준식이는 x제곱 플러스 1 대신에 t라고 놓으면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2가 되겠고요.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2라는 t에 관한 2차식을 인수분해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t 플러스 1 곱하기 t 플러스 2가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t 대신에 x제곱 플러스 1을 다시 넣어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겠고요.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니까 3이 되더라. 그럼 누가 A인지 누가 B인지 중요한가요? 안 중요해요. A 더하기 B 값이 우리가 궁금한 거니까. 따라서 A 더하기 B는 2든 3이든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얼마? 5라는 값에 도달을 하게 되겠네요. 자, 12번 문제를 보았더니 다항식이 주어져 있고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다. 그럴 때 얘는 형태를 봤어요. 그랬더니 x 4제곱과 x제곱과 x 0제곱의 형태로 주어져 있네. 그러면 나는 x제곱을 뭘로? t라고 치환을 하겠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물론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지만 요 치환을 한 것을 보고 나서 범위를 같이 고민을 해주긴 해야 돼요. 이 문제에서는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 습관은 내가 치환을 했을 때 그 변수를 무엇으로서? 범위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 실수 영역에 있어서는 x를 제곱을 했을 때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를 해 주신다라면 주어진 식을 치환을 했을 때 t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16이 돼요. 해서 우리가 4차식을 2차식으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익숙하게끔 치환을 하려고 봤더니 안 돼. 치환이 아니라 인수분해가 안 돼. 어떻을까나? 아니, t의 제곱 오케이. 16 오케이. 뭐만 있었으면 그래 7t가 아니라 8t였으면 좋겠죠. 그쵸? 그러면 앞서 했던 방법처럼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6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원래 8t가 아니라 7t잖아. 그럼 7t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t를 해줘야지 호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검정이는 t 플러스 4의 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t 요 형태. 선생님 아직 이거 인수분해가 아니잖아요. 아직 안 했어요. 인수분해 완벽히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t를 x제곱이라고 치환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냥 넣어줘 볼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네요. 보이실까요, 선생님들? 제곱 마이너스. 여러분 자다가도 깨도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는 소리.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인수분해 공식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 형태네요. 그쵸? 따라서 얘는요. x제곱 플러스 4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x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예쁘게 좀 써볼까요?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써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값 얼마? 1, b값 얼마? 4가 나온다라는 거.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익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x, y에 대한 2차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x, y 두 문자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해주냐면 하나의 문자에 대한 여러분 x든 상관없어요. y든 상관없습니다. x, y 둘 다 하나만 정해놓고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x하고 y가 주어졌는데 어떤 거? x에 익숙해요. 그럼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최고차항이 몇 차? 2차가 되니까 x제곱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1차항을 써줘야겠죠? x에 관한 1차항이네요. x에 관한 1차항이니까 ky 플러스 1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수항이 된다.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1y 마이너스 6이 된다. 그리고 나서 x에 관한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길 원하는데 우리 어떤 형태를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죠.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라면 그 항들의 합이 얘와 관련이 되겠다. 그럼 여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좀 더 보일 것 같아서 3y제곱 마이너스 11y 플러스 6은요? 3, 1 개수 해볼게요. 6은요? 2, 3 그러면 크로스 9 크로스 2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2가 더해지면 마이너스 11이 되네. 따라서 x에 관한 상수항은 마이너스의 3y 마이너스 2 곱하기 y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러면 무엇을 원한다? 요 항에 있어서의 합이 요 항과 관련이 될 것이다. 우리 방금 했잖아. 요거 항의 곱이 마이너스 11이 되는 것처럼. 그쵸?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잊지 않고 여러분이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3y-2라는 항과 마이너스 플러스 3이라는 항에 있어서 혹은 3y-2에 마이너스를 붙인 항과 y-3 왜냐면 요 마이너스가 여기에 있을지 모르니까 두 개의 항의 합이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 ky 플러스 1이 되길 원한다 라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놈이 되는지를 비교를 해보려고 했더니 선생님들 보세요. 여기는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고 플러스 2 마이너스 3 상수항을 비교를 할게. 상수항을 알고 있으니까 상수항을 비교했더니 좌변의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우변은 1이 나온다. 아 얘는 아니구나. 그러면 두 번째 거는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3 좌변의 상수항에 1이 나오고 우변도 상수항. 아 요 항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해서 요 항에 있어서의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3y-y인 2y 즉 k값은 얼마로 결론이 난다? 2라는 값으로 나온다. 당연히 여기에 마이너스가 곱하고 여기에 곱해지지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둘 중에 어느 경우가 되는지는 직접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무리를 지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자, 14번 문제는요. 14번 문제는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립제법.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7을 지금 차례대로 썼을 뿐이에요. 지금 개수들을 차례대로 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누구 마이너스 7일과 관련된 약수들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약수는 아니지만 일단 약수들이 먼저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마이너스 1값을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값을 넣어주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얘 2가 내려오고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 5가 되겠고 더해주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7 7이 되어서 0 됐네. 인수가 되네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2를 넣어볼까요? 2가 되겠고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7 7이 되어서 또 0이 되네요. 그쵸?
이제 더 이상 쪼개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주어진 형태가 인수가 3개의 항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조립제법을 할 때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데 선생님들 제가 강조했었죠? 요 파트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요쪽 파트는 그렇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얼마가 된다? 식이 0이 된다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뜻은 인수를 누구로 가지고 있다? 그렇죠.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2개가 되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앞서 우리 조립제법을 시작을 할 때 각각 개수들을 적어줬잖아. 차례대로. 그대로 적어줬죠. 그리고 나서 x세제곱, x제곱, x 상수항을 넣어줬잖아요. 얘도 그대로 하는데 처음부터 x의 상수항, 그 다음에 x항이라고 넣자라고 한다라면 그대로 적어주자 해서 어떻게 된다? 2x-7이 된다. 그래서 A값 얼마? 1이 나오고요. B값 얼마? 2가 나오고요. C값 얼마? 마이너스 7이 나와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4라는 값에 도달한다. 헷갈리실 거는 없지만 헷갈린다라고 한다라면 꼭 기억을 해야 할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얘는 x값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뜻인 거니까 인수를 x 플러스 1로 갖는다. 여기는요. 우리가 조립제법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대로 개수들을 써준 것처럼 나머져 있는 남은 인수 그대로 쓰겠다. 2x-7의 인수로 표현하겠다. 자, 마지막입니다.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101의 세제곱이네요. 그러면 101을 x라고 치환을 놓을게요. 그럼 우리 준식이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고요. 우리 인수분해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 그렇지.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고 이제 x 대신에 얼마 다시 넣어주자. 100을 넣어주자. 그래서 101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고 따라서 100의 세제곱 10의 6제곱이 되겠죠?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